어떤 유전자는 몇 프로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통틀어서 전체 다 합쳤을 때 연분 민감성은 몇 프로인가? 고혈압 환자들은 50에서 6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혈압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도 무려 40에서 50%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0에서 60% 정확한 통계가 없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연분 민감성의 검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연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적은 연구에서는 50% 정도, 많은 연구에서는 6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거의 보통 그 안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정상 인구, 고혈압이 없는 사람도 20에서 30% 정도 연분 민감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도 4명 중에 1명은 연분에 민감하다, 연분 민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잠재적으로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고혈압이 생기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을 거치지 않고서도 다이렉트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 고혈압이 있을 때 잘 걸리는 그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정상인의 연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없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들이 정상인하고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고혈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정상이면서 연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훨씬 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이 고혈압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4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분 민감성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알겠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있어서 유전자로 인해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연분 민감성이 생겨서 혈압이 오를까? 이거를 밝혀내면 고혈압이 완치가 되겠죠, 완치가. 자, 굉장히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열의 호르몬, 두 번째는 부신과 교감신경, 세 번째는 칼리크레인, 키닌 호르몬, 최근에는 혈관 내피손상 모델, 이런 것들이 생각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사실.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게 결국은 안지오텐신이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콩팥으로 소금이 배출되는 그 능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소금이 덜 배출되니까 피 속의 나트륨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덜 배출하니까 수분량이 많아지고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닐까. 지금은 그 이론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자꾸 연구할까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알면 고혈압의 완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수많은 교수님들, 의사들이 고혈압의 완치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또 현기증 나는 시간이 왔죠. 내가 연분 민감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자, 저도 사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굉장히 현기증 났어요. 자,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자, 사이를 하루에 230mg 나트륨 또는 600mg의 소금, 굉장한 저염식이죠. 자, 이렇게 사이를 저염식을 먹고 사이를 고염식 4.6g의 나트륨, 엄청나죠. 12g의 소금.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사이를 먹고 나서 그 앞에 사일과 뒤에 사일에 혈압이 5% 이상 차이 나면, 혈압이 고염식을 했을 때 5% 이상 오르면 연분 민감성이 있다는 사이트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사이트 보면 저염식과 고염식을 일주일간 했을 때 혈압이 4 이상 차이 나면, 뭐 예를 들어서 120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고염식을 하니까 124가 됐다. 이러면 연분 민감성이 있다. 자, 아까 5%보다 조금 덜 타이트하죠, 기준이.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검사들은 무언가 좀 정확하지 않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일주일 동안 일도 할 거고, 잠을 얼마나 못 잤는지, 뭐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됐는지, 혈압이 오를 만한 뭐 커피라든지 다른 음식들, 다른 변인들이 통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검사 방법은. 그래서 가장 확실한 피를 한 번만 뽑아서 그냥 연분 민감성이라는 피검사, 자, 피검사로 연분 민감성이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제일 간단하죠, 그냥.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연분 민감성을 피검사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런 검사 방법이 아직은 없으니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사들은 연분 민감성을 진단할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모릅니다. 오늘은 모르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헬스 땡땡에 우리나라 사이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난히 많이 부을 때, 라면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부을 때, 우리 무도의 노지롱 씨 같은 라면 먹고 나서 굉장히 많이 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염분 민감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염분 민감성이 있는 걸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알게 되었다. 유전자 검사를 했든 뭐 아까 말한 저염식 고염식 반복하는 검사를 했든 내가 염분 민감성이 있는 걸 알겠다, 확실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염분 민감성이 있으면 저염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인구를 4가지로 딱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정상인이면서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 혈압이 정상이면서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으면서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 고혈압이 있고 염분 민감성도 있는 사람, 이렇게 4부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고혈압이 있으면서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가장 싱겁게 먹어야겠죠. 우리가 WHO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적게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여기까지 먹어도 된다는 수준까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이면서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적게 먹어야 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나중에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염분 민감성이 있으면 굉장히 적게 먹어야 돼요. 물론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서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더 적게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면서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소금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겼어도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추가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애매한 사람, 정상인이고 염분 민감성도 없는 사람. 우리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 EXID의 한이라고 하는 멤버가 굉장히 소금을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심지어 라면이나 햄버거에도 소금을 추가로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식단을 고친 걸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이가 염분 민감성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이 씨가 환자로 왔을 때 안 됩니다, 소금은 적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먹는 분들이 계시죠. 뭐 예를 들어 설탕을 막 큰 숟가락으로 막 퍽퍽 퍼넣어서 막 음식에 넣어 드시는 뭐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꼭 이제 패턴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을 걸로 생각됐지만 그 프로에 보면 항상 이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도 적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죠. 그런 의미에서 한이에게 한이씨 소금도 좋지만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적게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염분 민감성이 없으면서 고혈압이 없는 분들도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권고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염분 민감성을 자가 테스트를 아마 했겠죠. 자가 테스트를 한 것이 염분 민감성이 없다고 한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딱 정해진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신뢰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고혈압,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이 2가지 빼고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위암이에요. 고혈압과 여러 가지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뇌졸중, 심근경색, 뇌출혈, 신부전, 신부전, 이거 다 빼고 또 위암이라는 병이 또 추가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소금과 염분 민감성과 고혈압과 전부 다 관계가 없다고 해도 위암 때문에라도 소금은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아요. 세 번째, 그러면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건 몸이 소금을 많이 먹어도 잘 배출하거나 또 혈압이 안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고장이 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술을 많이 먹어도 간 수치가 안 오르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간이 참 싱싱하다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이 그러면 과연 술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요? 간하고 술만 봤을 때 간이 버텨줄 때 그래도 계속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간은 처리를 하면서 미세하게 그 데미지가 축적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염분 민감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소금에 견딜 수 있는 몸이다, 그래도 분명히 데미지는 축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은 절대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한이씨, 소금도 좋지만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넣어 드세요. 어디까지 그러면 저염식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WHO에서 권고하는 나트륨과 소금의 권고 수준, 또는 뭐 국내에서 뭐 권고하는 수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저는 어느 정도는 소금을 재서 먹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쌀에도 염분이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경쟁하는 칼륨도 다 조금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재서 먹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거기에 칼륨이 또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까지 재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염분 민감성이 없더라도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최대한 싱겁게 먹는 것이 맞긴 한데, 여러 가지 소금을 적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소금에 민감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채와 과일을 더 드세요. 신선한 식품과 적은 가공식품을 섭취하세요. 자, 1,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긴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킹소다에는 소금이 아닌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그래서 구운 식품이 뭐냐면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정보 라벨을 보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안 돼 있고 소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듐이 나트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성분을 보고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맞춘 음식에는 소금을 추가해서 넣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자, 좀 재밌는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인제대에서 나온 고혈압과 소금 섭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해 놓은 리뷰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는 식이섬유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요거예요. 보면은 한국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이트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나트륨 소금 함량을 나타낸 표고요. 밥이 이제 0.05 거의 안 들어있죠. 김치는 뭐 대략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굉장한 것들, 갈치조림 굉장하죠. 3.8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고등어는 0.9인데 갈치조림은 3.8. 좀 재밌긴 하죠. 겨자채는 뭐 해파리 냉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이것도 1.5. 뭐 무채도 굉장히 높고요. 멸치조림 굉장하고요. 요거 보면서 이런 음식들은 간을 좀 삼삼하게 하거나 또는 염분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아예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염분 민감성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 이게 결국은 고혈압이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고혈압이 좋은 음식, 소금이 적게 들어간 음식들, 이런 얘기는 뭐 K본부의 뭐 비타민이라는 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편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의학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본적인 근거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예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식단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단이 대시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대시는 관련 영상 참조해주세요. 자, 염분 민감성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세 줄 요약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